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494명 발생했습니다. 사흘 연속 4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백신 접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300명대, 400명대가 굉장히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확진자는 뭐 거의 500명대 육박하지만 최근에 막 확 늘진 않고 이 정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돼요? 오늘은 조금 더 늘었죠. 네. 주말 휴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확진자는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나오기 때문인데 수도권에서 요사이 보시면 식사를 상당히 모임을 많이 갔는데 일례로 이렇게 식당에서 이 방역 수칙이 저는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가장 감염이 많이 되는 사례가 마스크를 벗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음식점이나 주점이거든요. 네, 그런 곳에 대한 개인적 방역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선제적인 검사도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가 살짝 걸릴 때 대부분 검사를 안 하세요. 네. 왜냐하면 시간을 내서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금 더 편의성, 용이성이 있게 앞으로 이 1년 이상의 코로나를 대비해서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면 다른 자료 보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떨어진다는 것,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면 좋은 지표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초기에 우리가 대처를 못했죠. 네. 그때 단체로 감염이 되면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이제 입원을 하시고 대부분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기저질환자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와 위중증자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죠. 예. 선제적으로 항상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요양시설에 계신 종사자들은 대부분 또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요양병원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대신에 일반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사망하시는 분과 그러니까 그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또 사망으로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자의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현행 단계가 2주가 더 연장이 되고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더 연장이 됐는데 이 같은 결정은 일단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지금 확진자 수가 정부 당국이 말씀하신 대로 줄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확산세가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수는 없고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때문에 예. 내리자니 지금보다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또 2주를 연장했는데 2주 연장이 지금 수개월을 지속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고 방역 수칙에 대해서도 좀 무감각해진 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방역 수칙에 대해서 좀 지방이나 수도권에 이렇게 나눠서 방역 수칙을 정해야 될 것 같고 예. 또 각 업주별로도 세분화해서 방역 수칙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리두기 개편의 경우에 오늘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논의된 안을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 뒤에 결과를 좀 지켜본 뒤에 언제 또 시기를 할지를 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별이나 수도별에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확진자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수도권에는 대부분 이제 가족이나 지인이나 이런 직장에서 감염이 많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사우나라든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조금 지역별로 특성화에 따라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구분해서 거리두기 상황을 달리해야 하는 것도 지금 일단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구분해서 하고 있잖아요. 2단계, 네. 2.5단계. 지금 그럼 수도권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수도권은 그러면 지금 현상 유지를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더 강화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정부 당은 굉장히 무리가 갈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식당 같은 경우 제가 잠깐 한번 봤는데요. 사실 많은 곳에 특히 손님들이 많은 곳에는 이 거리두기는 거의 지켜지지 예. 않고 있고 칸막이도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바로 붙어서 식사가 나오면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데 네.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더 크게 얘기를 하시는 예. 거예요. 비말이 다 튀죠. 그 공간에서 본인들이 모르게 감염이 많이 되실 거고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감염이 돼서 전파를 할 위험이 많아서 예. 이런 곳에 대해서 정부가 좀 세밀하게 방역을 하고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좀 더 강력하게 지침을 해야지 네. 뭐 가벼운 아니면 그냥 봐주기 이런 것이 조금 저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음식점이나 주점이나 또 기타 방역이 안 되는 곳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방역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슨해진 방역하는 그 식당이나 그런 데 자주 가게 되다 보면 손님들도 거기에 익숙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네. 괜찮겠지. 예.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엔 손님들이 들어오니까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 붙어서 앉게 되고 손님들은 옆에 분이 또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하게 되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네. 한 번 가면 두 번 가기가 쉽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부에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 사업장에서 업주분들이 수술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새 또 날씨 되게 좋고 벚꽃도 되게 많이 네. 폈어요. 되게 개나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벚꽃 축제 많이 그 축소는 한다고 하지만 그냥 길가에 피는 그러니까 그런데 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사진 찍을 때 마스크 한번 벗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 정도는 어떤가 싶어요. 우리가 호흡할 때 바이러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 마스크를 벗고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옆에 모르고 지나가시면 그분이 정말 무증상 감염자면 감염이 될 수가 예.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게 마스크를 끼고서 사진을 찍으면 아마 네. 평생 그것이 이때가 정말 코로나 유행 시기였구나 하나의 추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꼭 벚꽃놀이를 가 사진을 찍으시면 저는 마스크를 쓰고 찍는 게 훨씬 추억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생각 때문에 마스크 추억이 되겠다 했는데 지금 너무 오래 가니까 추억은 다 만들어놨어. 먹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예. 그 이동량이 또 많이 날씨 좋아지니까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 학교 쪽에 방역 인력 1,600억 원 투자해서 방역 인력 10,000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네. 했어요. 학교에 특히 방역 인력을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가 감염이 지금 대규모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을 올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많은 투자를 하는 생각인 것 같고요. 네. 방역 관리 요원만 5만 명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10,000명 정도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방역 관리뿐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그 학업 차이 그런 것도 관리를 위해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에 대해서도 또 그런 학습 관리를 해주는 인원도 충원을 하게 돼 있고요. 예. 또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보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 인력에 대해서도 또 수천 명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면이 훨씬 많거든요. 네.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이 콘텐츠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해서 예. 콘텐츠를 관리하는 그런 또 인력에 대해서도 또 지원을 할 예정이고 예. 또 학업이 어려운 근로장학금까지 해서 한 1,646억 원 정도를 지금 배정을 했는데 네. 잘 배분이 돼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례별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주 SK 핸디볼 팀의 집단 감염. 일단 의심 증상자가 발생 엿새 만에 네. 검사를 받았다고 하고 특히 선수단 내에서 10여 명이 회식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 기본적인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감기 증상이니까 괜찮겠지. 네. 이분도 18일 날 증상이 있었는데 뭐 다른 분들도 감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분은 좋아지지만 다른 분들이 증상이 나타나면서 23일 날 검사를 해서 뭐 지금까지 17명 정도가 확진이 됐고요. 예. 말씀 식사도 나눠서 이 테이블 앉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5명 이하인데 불구하고 예. 지금 13명 정도가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테이블을 나눠서 쪼개기라고 그러죠. 그렇게 앉다 보니까 그분들이 식사 후에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대규모로도 감염이 되고 하여튼 제일 감염이 많이 되는 사례는 하여튼 음식을 먹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되고 예. 모임을 가더라도 따로 방이 있거나 간격을 둔 테이블이 있거나 그런 데를 가는 게 좋고요. 정부에서는 칸막이를 꼭 저는 상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칸막이가 있으면 이게 비말이 좀 적게 튀게 돼요. 예. 근데 오픈이 돼 있는 공간이 대부분 식당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전 많이 염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항상 듣는데 네, 맞습니다. 식사할 때 대화를 안 하고 같은 일인끼리 먹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변이 바이러스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미국 같은 곳에서 들어오는 기타 변이 바이러스예요. 우리가 뭐 영국발, 남아공발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건 네. 기타 변이 바이러스는 뭔지 궁금하고요. 기타 변이 바이러스는 그럼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가? 어떤 거예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를 검사를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한 100명 조금 넘게 이제 확진이 된 겁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도 바이러스가 나오고요. 샌프란시스코에 나오고 또 브라질에서 지금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또 거기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거고 예. 미국 내에는 뭐 영국발뿐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생기고 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 자체는 바이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일부 사람에서 변이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 특히 브라질 변이 같은 경우는 확산세도 많지만 백신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아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문제가 있고 예. 지금 뭐 변이가 여기뿐 아니라 남아공이라든지 인도에서도 지금 변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게 뭐 변이가 생기면 항상 들어오고 있고 국내에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퍼지고 있지 않을까. 특히 브라질 변이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서 감염을 많이 시키고 예. 그게 감염력이 높을 뿐 아니라 중증도가 2.2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들은 백신 접종이 먼저 되면서 조금 중환자도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젊은 층을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 감염이 많이 되고 있는 게 국내에서도 조금 염려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는 그럼 투 트랙으로 따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대부분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예. 브라질이나 남아공 같은 새로운 변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백신은 좀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추가 백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예. 국내에서도 아마 그 추가 백신에 대해서도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선구매를 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또 추가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신경 써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치료약제가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독감 때 먹는 타미플루 같은 그런 경구용 약제도 같이 투트랙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2세대 백신이라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GSK랑 독일 아마 기업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백신에 좀 문제가 올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백신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RNA를 기반으로 한 백신이라고 합니다. 우와, 그러면 그것도 나오고 지금 백신도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또 치료제까지 개발이 되면 쑥쑥 확진자는 줄겠네요. 네, 확진자는 줄 것이고 예. 하지만 이 바이러스 자체가 무증상 전파가 많기 때문에 예. 아마 없어지진 않을 것이고요. 우리와 같이 독감처럼 이렇게 계속 가면서 하지만 일상생활에 큰 문제 없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예. 인도에서 그럼 말하는 인도에서 이중 변이가 나타났다. 이것도 그럼 지금 말씀하신 변이의 그런 확장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변이가 되다 보니까 두 군데서 돌기단백질 두 군데서 변이가 생기는 거죠. 두 군데서 생기면 이 변이는 백신도 피할 수 있고 환자도 훨씬 더 감염을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계속 감염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이 감염이 많이 그동안 안 됐는데 젊은 층을 감염을 시켜서 또 그 확산세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 코로나19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국내에서 개발 중인 혈장 치료제가 영국 남아공 변이에 효과를 보였다. 혈장 네. 치료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한 분의 그 혈장을 구해서 그 혈장을 이제 실험실에 세포 단계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걸린 분에 대해서 그렇죠. 선혈을 해서 네네. 그 피를 수혈을 뽑아서 해서. 예.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 남아공뿐 아니라 일반 그러니까 원래 바이러스까지 다 커버가 된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걱정을 하는 거는 변이 바이러스 이 백신이 회피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 다행히 이 혈장 치료제에는 지금까지 나온 변이가 다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본격적인 백신 접종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 그리고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백신 접종을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접종 참여를 유도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며칠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접종을 같이 하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과 총리께서 접종을 해주시는데 아마도 일부 이제 그 같은 연령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저분들도 맞아서 문제가 없으니까 조금 안심하고 맞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걱정하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그 혈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귀한 예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예가 나한테 해당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접종을 꺼리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같이 하면서 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국내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만일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는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보상 그리고 두통이 뭐 3일 이상 심각하게 지속이 되면 반드시 뭐 MRI 검사나 CT 검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 이런 좀 구체적이고 그런 보상 체계가 좀 마련이 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심하고 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보니까요. 사망과 백신이 무관하다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가 49%,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46%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 해주신 말씀과 어쩌면 연장선상일 수 있겠는데 좀 더 불안감을 잠재우고 신뢰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이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럽에서는 일부 나라에서 이제 접종을 조금 중지를 했었고요. 네.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유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접종을 하겠다. 물론 확진자가 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위험도 노출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우리나라도 그런 개념을 조금 갖고 출발을 하면 국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자체가 지금 이제 접종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예.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전에 64세 미만에서 16명의 사망자가 나왔을 때 조사를 했더니 전부 인과관계가 없다. 그 말은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 악화로 생각한다. 이런 말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그 16명이 모두 사망이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계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초기에 어떤 기본적인 검사를 하게 하고 제가 왜 결과가 좀 안 좋으면 다시 검사를 해서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준비를 해주시고 뭐 아까 말한 두통이 생길 때 MRI 검사를 시행했을 때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안들을 조금 주시면 정부의 어떤 신뢰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또 거기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임상시험 결과의 자료가 좀 지난 자료를 쓴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정보를 제공해달라 했더니 예방 효과가 79%에서 76%로 그러니까 3%포인트 차인데 이것도 뭐 어떻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유효율 자체는 3%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네. 아스트라제네카 자체에서 지금 두 번째 문제가 생긴 거였죠. 초반에 예. 임상 연구 단계에서 척수염 환자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서 임상 연구가 연기가 됐었고 네.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 이제 조사를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발표한 자료가 79% 나오니까 예. 미국은 굉장히 굉장히 검증을 철저하게 합니다. 우리 논문 같은 경우도 통계학자가 있어요. 그 통계학자가 딱 논문을 보면 이 통계가 가짜인지 금방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까다롭군요. 굉장히 엑스퍼트가 보기 때문에 그분이 딱 봤더니 뭔가 데이터가 전에 있던 좋은 데이터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48시간 이내에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라고 했더니 네. 76%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 좀 3%밖에 차이가 없는데 어떤 신뢰성 문제가 아. 조금 생각이 될 수가 있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뭐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영국에서 생산되고 인도에서도 생산되고 여러 곳에서 생산되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생산되는 거는 수출을 이제 당분간 안 하겠다. 왜 그런 걸까요? 인도에서? 인도 인구가 13억 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가 조금 줄다가 다시 확산세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인도가 전 세계 이 백신자 60%를 생산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환자들을 위해서 특히 자국에 원래 60세부터가 45세부터를 지금 접종을 하겠다고 예. 넓히기니까 자국에서의 우선 접종을 하고 그동안은 수출을 좀 유보하겠다 문제가 생기니까 코백스를 통한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여러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영향은 없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SK바이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화이자의 경우에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진행 상황이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네, 화이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더나도 12세부터 15세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더 어린 나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이 지나고 가을 정도가 되면 12세에서 15세는 접종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 이하의 연령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정도에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임산부도 지금 우리가 임상 연구가 들어갔는데 예, 예. 어제 발표를 보니까 그 겨울에 3월까지 이제 일부 임상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임산부나 수유부에서 그 백신을 파이저 RNA 백신입니다. RNA 백신을 맞았더니 그 항체 효과도 굉장히 높고 문제도 전혀 없고 그 항체 효과가 아이에게 전달이 돼서 그 신생아도 그 항체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 임산부도 가을이나 올해 연말까지는 백신 접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하루빨리 그 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묵동병원 호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